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회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외부감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잘 몰라요. 신기하죠? 회계정보 작성은 기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우리나라의 법인기업 중에 절대 다수가 주식회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자본 조달의 루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투자받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상님으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기업은 등기로 설립되기 때문에 조상님이 없죠. 등기하시는 분이 조상님은 아닐 거 아냐? 그러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빌리는 거나 투자받는 거나 이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돈을 빌리는 거는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갚을게. 그 전까지는 이자만 받아줄래? 하는 거고요. 투자받는 거는 네가 지금 나에게 돈을 주면 그걸로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 중에 너의 지분만큼 떼어줄게 하는 거죠. 큰 차이가 있죠. 빌린 돈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고 투자받은 돈은 회사가 망하면 투자자도 망하는 거죠. 갚는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면 주식회사는 뭘로 투자를 받는다?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투자를 받는다. 물론 돈 빌려다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자본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주식회사만 할 수 있죠. 주주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다.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책임이 있는데 한도가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한도죠? 주주가 투자한 금액만큼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유한 책임 말고 무한 책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3살짜리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면 잘못했을 때 감옥 가냐 안 가냐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누가 감옥을 가죠? 경영진들.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죠. 주주는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했던 부분에 한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뿐이지 그 회사에 투자했다고 해서 감옥을 가지는 않아요. 따라서 주주의 책임은 유한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유한 책임과 연장되는 개념이긴 한데 회사의 주인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직접 경영하는 것에 익숙하죠. 사실 주식회사의 주인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어서 어디 투자할 곳 없나 찾다가 여기 투자 좀 해볼까 하고 돈을 보내주는 거죠. 보낸 돈만큼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배당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회사 운영은 누가 할까요? 제일 많이 투자한 사람이 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 말했었죠. 주식회사의 주인은 그냥 돈 많은 사람이라고. 주주가 회사 경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경영자는 아니죠. 관련 경력도 없고 전혀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회사 경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주들이 모여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구인 광고를 내든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든 아무튼 주주들끼리 모여서 회사의 경영자를 뽑는 거죠.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만큼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영자를 월급 주고 뽑는 겁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 이해되죠? 법인격이 부여된다. 회사는 인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경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처럼 주식회사는 법인등록번호를 받아서 그 번호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종류는 첫 영상에서 언급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정리하면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있고요. 상장기업은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등록을 한 주식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었죠. 상장기업이 아닌 주식회사는 전부 비상장기업이라고 합니다. 외부감사 제도를 설명하면 재무제표는 회사가 작성하는데 회계원칙을 잘 지켜서 작성했는지 확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확인을 해줄까?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해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확인된 재무제표를 믿고 정보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외부감사는 오로지 공인회계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매 보고기한마다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회사가 외부감사를 받는지 보면 우선 상장기업은 전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요. 차기 년도 안에 상장을 하려는 회사도 감사를 받아야겠죠. 감사 의견이 없으면 상장을 못해요.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 되면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네 번째가 조금 복잡한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두 항목 이상에 해당되면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의 순환 과정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내용은 거래의 발생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담아봤어요. 기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회계 처리를 하고요. 결산의 과정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데 결산의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 기간을 1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순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거래를 식별하고요. 인식과 측정의 과정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분계를 했다면 총계정 원장에 전개하는 것까지가 기중의 회계 처리 과정에 포함되고요. 시산표를 작성한 다음에 수정 분계를 통해서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결산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분계만 하면 수정 전 재무제표까지는 바로 나오죠. 실질적으로 요즘 결산이라고 하면 잔액대사하고 회계 처리 오류 없는지 검토해서 수정사항으로 반영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